자, 교재 25쪽의 그 하단 1-4의 그림을 보면은 효율성과 소위 efficiency와 effectiveness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 세로축이 이제 y축, 요 가로축이 x축이라고 보면 돼요. 즉 효율성이 높고 낮고 유효성이 높고 낮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쉽게 효율성도 높고 목표성도 아주 높다. 그러면 목표 달성도 가능하고 자원적 절약도 하니까 아주 좋은 예죠. 그죠? 만약에 목표 달성에서 효율성이 낮고 유효성이 낮고 효과성이 낮고 효율성도 낮으면은 목표에도 미달하고 소위 자원도 미달하는 경우죠. 이건 엄청난 개선이 필요하죠. 아니면 포기하던가. 이런 경우에는 효율성은 높은데 소위 자원 절약은 열심히 잘 되는데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있으면은.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유효성, 효과성은 높은데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죠? 목표를 달성할지 몰라도 회사 수익성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뭐 이런 경우, 우리 기업 업계 대표를 하기 위해서 막 가격 경쟁도 하고 광고 쏟아붓고 하면은 1위는 했을지 몰라도 수익성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원이라는 조미료와 미풍이라는 조미료 간의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했었어요. 광고뿐만 아니라 단가도 할인하고. 지금도 이런 전쟁은 뭐 여러분 마케팅 시장에서 엄청나게 벌어지죠. 어느 경우에는 뭐 할인을 막 50%씩도 하고, 그죠? 또 무슨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 상품을 막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죠? 효과성, 유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죠. 기업 전략이고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26쪽에 보면은 그 자동차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 그림은 뭐냐면 위에 있는 그림이 미국 올드모빌이라는 사에서 1970년대에 아주 베스트셀러인 히트 상품의 차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거는 물론 예전이 70년대니까 엄청 예전이죠. 여러분들도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죠? 이때 이제 미국에 수출한 그 자동차인데 이 차하고 비교하면 엄청 날렵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뭐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막 이때 유가가 막 치솟고 그럴 때입니다. 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 기름이 그때도 비싼 건 아니었지만은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차들은 기름을 엄청나게 먹어요. 차가 크고 두껍고 튼튼하고 뭐 그런데 기름 엄청 먹으니까 일본 차보다 2배 이상씩 먹고 3배 먹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값싸고 경제적이고 이런 차들을 자꾸 원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많은 기업이 망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다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기업들이 성공한 거죠. 또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도 일본 기업이 성공한 거, 일본 자동차가. 그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효율성과 유효성이 환경 개념까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 물질을 얼마만큼 배설하느냐, 환경에 어떻게 보면 뭐 그린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녹색 사업에 적당하냐 이런 걸로도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효율성, 환경 유효성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업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동차 오염 때문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2000 몇 년도 되면은 이제는 휘발유 차든 경유차든 일체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만 운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들이 도입되고 있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물론 현대 자동차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상용화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해 문제라든가 친환경 문제가 기업 경영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경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그 기업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결국은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그 기업하면 보통 소유 단위로 생각을 하고 경영하면 작업 단위인데 작업 단위라는 것이 어떤 뭐 과나 부나 뭐 크게 보면 뭐 기업이나 뭐 이렇게 단위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업 요 용어는 조금 그 기업보다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더 쉽죠. 회사는 한 명 소유주가 기업이 개인 기업, 그죠? 그리고 회사는 뭐 다수의 주주들이 있는 거니까 수익성 또는 이윤을 기업은 목표로 하고 있고 작업 단위로 봤을 때는 생산성 또는 경제성을 더 따지게 되겠죠. 이 생산성이나 경제성은 효율성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수익성 또는 이윤은 효과성과 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용어의 차이를 요 밑에 요약을 해놨는데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투입 산출 효과, 그 얼마나 적게 넣어서 아웃풋이 크냐 이런 거고요. 효과성은 산출이 목표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목적에 맞았냐 안 맞았냐는 거고요. 경제성이라는 건 이거는 당연히 효율성과 관계가 있겠죠, 그죠? 투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생산성은 효율성에다가 제품의 질, 퀄리티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요소. 자, 경영의 요소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경영은 일단 기업의 목적이 있죠. 경영의 목적이 있고, 이건 뭐 기업 목표와 부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는 항상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조직화하느냐 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요소예요. 인적 자원, 결국은 뭐 훌륭한 인재를 기업에 많이 끌어모아야 그 기업이 성공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안 했었어요. 그러나 그 창업자인 파운더라죠. 창업자,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이 이 사람들이 목표가 뭐예요? 기업 보국 또는 인재 보국 이런 용어를 써서 훌륭한 인재를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서 또 세계 제일주의, 얘네들이 한 무조건 세계 1위, 우리나라에서 국내 1위였었는데 지금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또 물적 자원이라는 건 결국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거죠. 전략을 세우고 이걸 위해서 정보를 얼마만큼 운영하고 가공하느냐, 생산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의 기본적인 리소스이고 자원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떤 목표에 부합시키냐가 결국은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경영 활동의 내용과 과정, 그래가지고 경영 활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28쪽에 보면은 숫자로 본 경영 그래가지고 삼성의 세계 1위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표로 쭉 나타냈죠. D램 반도체는 42.7% 세계 1위예요. OLED라는 제품은 무려 73%를 장악합니다. 물론 D램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또 저 하이닉스 반도체 있죠? 들어봤죠? 저 이천에 있는 거, 또 충주에도 있고. 그것이 원래는 현대에서 만들었다가 LG로 넘어갔다가 다시 성경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합치면 뭐 세계 한 60% 이상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35.9%, 초박형 TV도 18.7이고, 또 LG전자도 초박형 TV는 뭐 삼성과 1, 2위를 다투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경우에 생산량으로 보면은 어디에요? 애플보다는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수익성은 애플의 뭐 10분의 1도 뭐 안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표로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인적 자원을 관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면 삼성그룹이 인적 자원 관리는 가장 잘 된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뭐 인재 보국, 제일주의. 그래서 삼성이 다른 그룹보다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삼성그룹 내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걔네들은 삼성에서 뭐 관리의 삼성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사내 교육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어느 대학 시스템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사내 교육이. 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LG는 인화 단결, 화목 뭐 이런 말이 이제 캐치프레이스를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LG그룹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은 LG는 럭키화학이라는 그룹에서 시작한 거예요. 치약 만들고 비누 만들고 하면서 LG 그룹이 되어 있는데 LG가 럭키에서 L자예요. 럭키. LG는 소위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 두 개의 가문 경상도 지리산 그쪽 지역에 산 거창이가 이쪽 지역에 살던 그 근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이병철도 비슷하고요. 두 가문이 사업을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고, 동업하면은 뭐 의도 나고 싸우고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돈지간인데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그룹이 분류가 됐습니다. LG 그룹 들어봤죠? LG 그룹. LG 그룹 그러니까 또 럭키화학, 또 LG 정유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정유를 만드는 회사와 전자회사와 이렇게 헛시내와 구시내로 이렇게 그룹이 아주 잘 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인적 자원으로 사람을 잘 관리 못해서, 그러니까 보통 1세대 때는 성공했다가 2세대나 3세대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로란 소주 알죠? 진로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맹물에 여러 가지 음료 넣어서 먹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먹어요. 근데 진로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인데도 진로 그룹이 망했어요. 아들이 설립자의 아들이 그냥 돈을 믿고 뭐 정치인들하고 어울리고 허튼 짓 하다가 기업이 다 망했어요. 그런 사례는 참 많아요. 두산도 저게 사실 잘 나가다가 거의 망했죠. 그리고 물론 업종 전환을 해서 두산 인프라코인가에서 중화학고업으로 잘 전환을 했는데, 두산 그룹 전체로 보면은 2세대까지는 잘 나가다가 3세대 때 와서 좀 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혜태그룹도 뭐 망했죠, 사실은. 또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30년 기업사를 보면은 30년부터 쭉 한 뭐 50대 기업, 30대 그룹 내에 있었던 회사는 지금 뭐 삼성, LG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좀 쉬었다가